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공통수학 2 개정교육과정 비상교육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두 번째 주제죠. 원의 방정식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같은 경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내용하고요.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원과 접선에 대한 내용들, 특히 원과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원이라는 주제는 계속 자주 나오게 될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히 잘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는 39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 문제 1번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중심이 점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중심이 A, B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R인 원을 우리가 뭘 해주는 거였냐면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똑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이 3,-2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이 제곱이어가지고 4의 제곱은 16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되었죠? 자, 그럼 1-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름이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한번. 자, 여기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주어진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6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4,-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중심하고 반지름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이거죠. 지금 두 점 마이너스 2,6하고 4,-2가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그쵸? 요 지름의 양 끝점의 중점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요 중심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중심부터 그 한 점까지의 거리가 결국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맨 먼저 우리 한번 그러면 중심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즉, 요 두 개의 지름이 양 끝점에 이제 중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중심에 대해서 한번 x좌표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좌표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1대1 내분점이니까 x좌표끼리 평균을 구하는 거와 똑같았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여가지고 x좌표가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y좌표끼리 평균을 구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어가지고 2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결국 중심의 좌표는 1,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반지름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는 반지름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의 제곱인 그냥 반지름의 제곱함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전 잡을게요. 저는요, 여기 마이너스 2,6 기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결국에는 2 빼기 6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계산해 주시면 9 더하기 16이어가지고 25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5예요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볼게요. 자, 원이 줘졌고요. 원의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어진 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였고, 우리가 이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꼴을 바꿔줘야만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x는 x끼리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y끼리 둔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 이항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 그리고 y는 y끼리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4의 절반은 2고요. 2의 제곱은 4니까 양변에 4를 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y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6이고 절반이 마이너스 3이고 그걸 제곱하면 9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똑같이 양변에 9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시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요 결국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반지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1이어가지고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때 사실 관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원하고 직선 연립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교점 개수를 볼 수도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심하고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서,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가지고 반지름 길이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그 직선 위치 관계 판단해 주는 거였습니다. 둘 다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두 번째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왜냐하면 복잡한 이제 식이 주어질 경우에는요, 사실 그 판별식으로 일일이 하나 전개해서 푸는 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한다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좀 간단하니까 저는 이걸 한번 그냥 판별식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기 때문에요, 요 y를 한번 원에다 대입해 보시면요, 결국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이 5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요 부분 전개해 주게 되면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정리하시면 5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이 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것에 대해서 판별식 한번 구해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6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4여서 16이고 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거는, 그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지가 않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한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 지금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원점부터의 거리를 구해 주시면 0 더하기 0 빼기 10이어가지고 루트 10분의 10이어서 결국 얘가 루트 10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지금 반지름이 얼마나면 루트 10인데 지금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즉 결국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그쵸, 한 점 만난다, 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답은 바로 디귿인 거 알 수 있겠는데요. 자, 디귿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에도 한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지금 직선이 2x 빼기 y 더하기 5는 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중심이 얼마나면 2,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일단 거리 한번 구해 보시면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대입해 주시면 2 곱하기는 4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더하기 1 더하기 5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루트 5분의 10이어가지고 계산해주게 되면 2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지름은 얼마나면요, 루트 15죠. 자, 2루트 5가 지금 루트 20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선이 원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만나지 않는 케이스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한 개여가지고요, 디귿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접선 방정식 공식은 다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y는 기울기에 m에 둘게요. mx 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에 대한 문제는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방금 나왔지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케이스죠. 이제는 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접선의 y절편,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 나가지고 n 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걸 목표 두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원밖의 점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만드신 다음에 수식을 2개 만드셔가지고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잘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여기 있는 2가지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 공식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결국 m 값이 되는 거고, 지금 반지름이 6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결국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5 이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임의 점을 지난 접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점이 x1, y1일 경우에 접선은 뭐였냐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임 방정식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보게 될 때 여기 x가 2번 곱해진 거고 y가 2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x 2개 중에 하나를 접점을 대입해 주는 거고 y 중에 하나를 접점 대입해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4x 빼기 2 루트 5 y가 얼마? 그쵸, 6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잠시만요. r제곱 36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다 개수들이 상수항까지 짝수가 되다 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요. 2x 빼기 루트 5y는 18이야 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기초 문제이고요. 이제 그럼 기본 문제입니다. 문제 5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을 위에 있고요. 2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조금 힌트가 나와 있는 게요. 우리가 결국 원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을 구하고 싶어? 몇 개를 알아야 돼?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거든요. 자, 일단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돼 있냐면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위에 있다는 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무슨 점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미지수를 만드셔야 돼요. 즉, 결국 우리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a, a 플러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보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원이 이 2점을 지나고 있대요. 자,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뭐 제약적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원이 중심이 a, a 플러스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이 하필이면 마이너스 3,4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의 특징이 뭐죠? 원의 뜻은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중심에서 여기 마이너스 3,4까지 거리나 중심에서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나 어차피 같은 거예요. 이걸 이용하셔야죠. 즉, 결국에는 거리가 같다. 이해 가시죠? 근데 어차피 거리가 같다는 거는 거리의 제곱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미리 없애버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그러면 요 점부터 마이너스 3,4까지 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a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a 플러스 1 빼기 4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점 가볼게요. 얘는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3의 제곱이고요. 얘도 지금 a 더하기 3의 제곱이죠. 소거됩니다. 그쵸?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결국에는 a 빼기 3의 제곱이나 a 빼기 1의 제곱이나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정리해 보시면 결국에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하고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같은 거니까 2차항이 없어지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2a는 1 빼기 9여가지고 a가 얼마 나온다? 2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하게 될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그쵸? 2,3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반지름의 제곱은 여기 아직 2,3이니까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3 빼기 2의 제곱이고 4 빼기 3의 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가 26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26이에요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중심과 반지름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나타내도록 하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어진 꼴은요, 원의 방정식이 무슨 형? 그쵸? 일반형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린 이걸 이제 표준형 꼴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6kx,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은 우변우도 이항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6k이고요. 절반은 마이너스 3k이고 제곱을 더해주면 9k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9k 제곱을 더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는 4를 더할 수가 있겠죠. 됐죠? 딱 정리해주시면 x 빼기 3k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결국에는 9k 제곱 빼기 5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도형이 지금 원이 돼야 돼요. 자, 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지름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제곱이 반드시 그쵸 0보다 커야겠죠. 0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따라서 원의 반지름 제곱인 9k 제곱 빼기 5k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k 곱하기 9k 빼기 5가 0보다 큰 것이고요. 자, 잠깐 빠르게 한번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런 꼴 되겠죠. 여기 k축에 두게 되면 0하고 9분의 5. 자, 0보다 큰 부분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여가지고요. 우리가 구할 k의 범위는 k가 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9분의 5보다 커요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서로다는 두 점 만나고 있고요. 지금 두 점 사이 거리가 8일 때요. 양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대략적인 상황을 좀 그림 표현해 볼 건데요. 자, 보시면요. 지금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여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눕혀가지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x 더하기 y 빼기 k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요점 두 점이 지금 A, B고요. 지금 요 점이 8, 길이가 8일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직선의 Y좌편을 구하는 것이 지금 목표가 되겠죠. 자,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판별식도 가능하지만 또 어떻게도 가능한 거였냐면 그쵸. 저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반지름과의 대소관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중3 때 배웠던 내용 잠깐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가 중3 때 뭘 봤었냐면요. 원의 성질을 공부하면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은요. 반드시 원의 현을 어떻게 한다? 수직 2등분 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현을 수직 2등분 한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선분 AB 길이가 얼마? 8. 즉 8을 2등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길이가 4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볼까요? 원의 중심이 있죠. 근데 원의 점과 연결했어요. 요건 뭐예요? 반지름이죠. 얼마? 5입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가 여기를 h라 두게 되면 여기 5라고 둘게요. 여기 5라기보다는 여기를 c라고 둘게요. 그럼 ch 길이가 얼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이에요. 근데 이 3이 지금 뭐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죠.
결국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근어면 가보겠습니다. 자, 근어면 결국에는 자, 즉 0,0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예요. 자,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즉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원점이니까 0 더하기 0 빼기 k 요것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쵸 3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절대값 마이너스 k가 3루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죠? 양수 k의 값. 그래서 바로 k 얼마 나온다? k는 3루트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사실 풀이 쓴 게 얼마 없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중3 때 배웠던 원의 성질에 쓰인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이요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조건 나와 있는데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만난다는 의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만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쵸?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쵸? 판별식이 즉 판별식 아니죠? 접한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별식 입장에서 보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같다. 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게 되면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저는요, 지금 원이 조금 복잡해가지고요, 연립하기는 그렇고, 저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거리 D를 구해주시면요. 자, 거리 D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지금 1,a죠. 결국에는 4 빼기 3a 더하기 5a 빼기 2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하시면 얘는요, 5분의 결국에는 2 더하기 2a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지금 반지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절대값 2 더하기 2a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요. 양변에 2분의 1 곱해지면 절대값 a 더하기 1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 절대값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보다 a 플러스 1이 10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부등식 양변 1 빼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1부터 9까지예요 라고 답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점을 지나는 접선이요. x축과 y축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접선부터 구하셔야 되는데요. 또 쉽게도 하필이면 원 위의 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접선 구할 수 있죠? 접선의 방정식은 뭐다? 그쵸? 마이너스 2x 더하기 2y는 8이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4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더하기 4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된다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한대요. 따라서 a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4,0. 그다음에 b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0,4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x축하고 원점 y축이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4,0하고 4,0이 지금 교점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뭐다?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에는 여기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4, 높이 4여가지고요. 정답은 8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에서요, 원액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0,-3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접점인지 봤더니 거꾸로 대입해 보시면요, 요 식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밖의 점이라는 거겠죠. 즉, 요 0,-3은 지금 뭐다? 원에 있는 점이 아닌 원 밖의 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접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기울기를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그쵸? y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선을
y는 mx 빼기 3, 즉 mx 빼기 y 빼기 3은 0 이렇게 바로 우리가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이 직선하고요, 이 원은 뭐다? 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그쵸?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곧 반지름이야.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리 구해주시면요, 루트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대해서, 자, 지금 중심이 1,1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m 빼기 1 빼기 3의 절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 반지름 2가 돼야 돼. 즉 절대값 m 빼기 4는요 결국에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양변 제곱해 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16은 4m 제곱 더하기 4가 되어서 이항해 주시면 3m 제곱 되겠죠. 3m 제곱 그리고 더하기 8m 빼기 12가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뭐죠?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이죠. 그러면 결국 뭐다? 기울기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겁니다. 기울기 곱? 그러면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 없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기울기의 곱은요, 2차항계수 3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10이어가지고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였고요. 이제 남은 두 문제는 도전 문제입니다.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대해서요, 원과 x축의 양의 부분의 교점을 a라 두고요, 제 2사분면 위에는 점 원 위에 한 점 p를 지는 접선 l과 x축 교점을 b라고 합니다. 자, 점 P에서 X축에 되는 수선이발 H가 선분 AB의 중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많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좀 상황을 한번 그림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높게 그릴게요. 여기에 지금 Y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4고요. 지금 조건이 뭐가 된다면 원과 x축의 양의 부분의 교점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 A가 어디인 거예요? 그쵸, 여기가 되겠죠. 얼마? 2. 요 점이 점 A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원 위에 한 점 P를 제한 접선과 x축의 교점을 B다 합니다. 즉 제2사분면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점 아무데나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접선을 예시로 한번 그어볼게요. 예를 들어 뭐 접선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접선 L입니다. L과 X축의 교점을 지금 여기가 B라고 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점 P, 접점이 여기죠. 점 P에서 X축에 되는 수선의 발 H, 즉 여기가 지금 수선이 내려준 거죠. 요때 교점, 여기가 지금 점 H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게 선분 AB의 중점, 즉 여기 있는 이 BH 길이나 AH 길이나 똑같은 거 알 수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점이 엄청 많아요. A, B, P가 있는데 결국 접선을 구하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접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접점을 알아야 돼. 그럼 이 문제는 뭐다? 그쵸? 요 접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요, 이 접선을요, 제가 뭔지 모르겠으니 요 접점 P의 좌표를 제가 x1, y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h의 좌표 나옵니다. h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x1, 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하나 완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왜? 접점이 있으니까. 자, 일단 그러면 접선 L은 뭐가 되는 거냐면 x1x 더하기 y1y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안 쓴 게 또 있죠. 뭐죠? 요 BH 길이하고 AH 길이가 같다는 거.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요게 AH 길이가요. 요거 AH 길이는 지금 얼마냐면 2 빼기 X1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 즉 BH 길이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 빼기 X1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X1에서 요 B절표 뺐더니 요게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그쵸? 2x1 빼기 2가 되겠죠. 숫자 대응한 숫자가. 이해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결국 여기 있는 이 점 P의 좌표가 2x1 빼기 2,0입니다. 그쵸? 2x1 빼기 2,0. 근데 요 점 B도 뭐죠? 접선 위의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보게 되면 결국 x1 곱하기 2x1 빼기 2는 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 x1의 제곱 빼기 2x1 빼기 2가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인수분해 해볼 건데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잘못됐죠? 개수가 1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인수분해 주게 되면 x1 더하기 1 곱하기 x1 빼기 2가 0이어가지고 결국에는 x1이 얼마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1이 2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점 P가 뭐죠? 문제 조건에서 제 2사오면 위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 x1의 부호는 뭐예요? 음수예요. 그래서 x1 값이 얼마?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와요.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점 P는 뭐다?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실제 해보시게 되면요. 요 y1의 경우에는 루트 3 나옵니다. 여기 대입하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럼 결국에는 1 더하기 y1 제곱이 4인데 y1은 양수잖아요. 제2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y1 제곱은 3이어서 y1은 루트 3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했네요. 왜? 우리는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x1, y1 구하기 목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접선은 뭐다? 그쵸?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3y는 4예요.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여기까지 11번이었고요.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요, 먼저 대략적으로 문제 상황 좀 그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 여기 Y축이 있고요. Y축, 그다음 X축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X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 2,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1, 2, 3, 4, 5가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원은요, 지금 중심이 얼마? 3,3이고 반지름이 지금 루트 2죠. 그쵸?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상황을 좀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여기 중심이 3,3인 원이 있겠죠. 여기 3,3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점 A는요. 여기 2,0이 점 A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0,2가 점 B입니다. 자, 그랬을 때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원위의 점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점 P가요. 여기에 있으면요. 결국 ABP의 넓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 점 P가 확정이 된다면 어차피 없는 선분 AB는요. 고정이죠. 왜? 좌표가 있기 때문에 고정이에요. 그러면 얘를 선분 A의 밑변 두게 되면요. 높이는 뭐예요? 그쵸?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밑변이에요. 그럼 뭐가 최소가 되면 높이가 최소가 돼야 돼요. 높이. 즉
결국에는 요 선분 AB까지 거리가 가장 작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중심의 좌표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거 원을 그대로 냅둘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중심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수직거리 있겠죠? 나는 최소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최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기 전체 거리 D에서 뭘 빼주면 반지름만을 빼주게 되면 요 거리 남은 거리가 최소 거리. 즉 결국에는 삼각형 APB 넓이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넓이가 최소일 수밖에 없겠죠.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 했네요. 자, 결국 뭘 구한다면 먼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선분 AB, 직선 AB는 방정식이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거리 구하겠습니다. 자, 거리 D는요. 3,3부터의 거리니까 루트 일단은 1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요. 3,3 대입하시면 3 더하기 3 빼기 2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하시면 루트 2분의 4여가지고 얼마 나온다? 그쵸? 얘는 2루트 2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2루트 2. 자, 근데 요것을 뭘 빼주는 거예요? 원의 반지름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원의 반지름은 얼마? 루트 2.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게 될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 삼각형의 높이는 결국에는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준 루트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냥 뭘 구하는 거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선분, 그쵸? 밑변, 여기 A, B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1대 1대 루트 2죠? 따라서 봐도 선분 AB 길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죠. 1대 루트 삼각비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게 될 최소값은요.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루트 2였고요. 높이가 지금 루트 2여가지고요. 정답 얼마 나온다? 정답은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한번 도전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지금 결국 원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부분이 접선 내용입니다. 접선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접선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위치 연계까지 방법 두 가지였죠. 판별식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공식, 거리 공식 이용하는 방법까지 잘 기억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은요, 이제 도형의 이동이고요. 평의 이동과 대칭 이동 두 가지에 대해서 중단 학습 점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꼭 문제 풀어오시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